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 러시아는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에 상처가 난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에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를 뭐 어떤 상황이라고 좀 정리해 보면 될까요? 어쨌든 벌써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예. 푸틴 대통령과 어쨌든 러시아 전쟁 지도부는 이 사건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수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물론 서방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호기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있으나 후폭풍도 여전하다. 먼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좀 궁금한 것은 이 프리고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인데 뭐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보시기에 뭐 어떻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사태 수습 이후에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이죠. 6월 사태는 피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프리고진이 요구했던 그리고 언론에 공개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일단은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프리고진에 대한 개인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군사 반란에 대한 형사 처벌, 수사를 아예 취하는 문제, 그리고 바그너 그룹 개별 장병 중에서 이번 사건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지금 있을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일종의 이것에 대해서 중재를 했고 그리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문제는 군사 반란 문제 혐의에 대해서 비록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에 27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발빠르게 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을 하고 일종의 이제 정신 교육을 했겠죠. 군부를 다잡기 위한 군심 다잡기 위한 이제 그런 회의를 소집을 한 자리에서 돈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1년간 러시아 당국의 국가 보조금이 최소 2.5조 정도의 이 규모가 바그너 그룹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2.5조의 규모가 바그너 그룹 개별 장병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사실 그 문제 제기 핵심은 돈 문제로 인해서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선동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에 대해서 군사 반란에 대한 혐의는 불문에 붙였으나 이 국고 보조금의 비정상적인 배분에 관련된 문제, 즉 일종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이런 별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뭐 검찰청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수사위원회 같은 이런 사정 당국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벨라루스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프리고진이 이런 혐의로 인해서 러시아 본국으로 이미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미 러시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숙청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섣불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죠. 벌써 일주일 전 그 시점 정확하게 러시아 시각으로는 6월 24일 00시를 기준으로 러시아 검찰총장 크라스노프가 푸틴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착수 보고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검찰지청은 프리고진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측근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다시 프리고진이 벌써 혹은 앞으로 모스크바로 송환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추후에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수로비킨이라는 육군 대장이 일단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바그너 그룹이랑 좀 접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쇼이구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예. 먼저 수로비킨, 정확하게 특별군사작전 부사령관입니다. 네네. 러시아의 지상군 대장이면서 특이하게도 러시아의 항공우주군 사령관을 역임하는 가운데 이제 특별군사작전을 부사령관으로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수로비킨 대장이 프리고진과의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났을 때 수로비킨이 바로 한 2분 정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프리고진의 일종의 더 이상 반란 행위에 가담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이 사건을 멈출 것을 이렇게 이제 뭐 강조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예. 이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다수의 언론은 네. 세르게이 수로비킨 특별군사작전 부사령관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크렘린궁은 다만 이에 대해서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방부에 문의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체포 내지는 체포에 준한 어떤 그런 수준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로비킨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사회에서 네. 군사 반란 어쨌든 사태를 두고 어떤 책임이 있는 쇼이구 국방장관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프리고진이 주장했던 의견이고 예, 예. 또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바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을 교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난주에 군사 반란 이후에 공개적인 네. 석상에 네. 푸틴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개적인 석상에 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은 군사 반란 사건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쇼이구 장관을 재심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속보가 나와서 좀 잠시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전해져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이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좀 이어가 보면요. 그렇다면은 이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볼 텐데.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모디 총리랑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지지 표명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마음이 급하다 뭐 이런 해석으로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음이 급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좀 특이하게 인도 모디 총리하고 러시아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는 전적으로 인도가 이번 사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이런 전반적인 리더십을 지지하고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인도 발표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대화를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정치 엘리트 권력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 체제의 네. 내구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가 네.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다게스탄 공화국이라고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한 다게스탄 공화국의 데르벤트를 방문한 그 일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네.
경호상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민들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스킨십을 보였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다게스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록 인구 300만 명의 조그만 자치 공화국이지만 네. 지난 수십 년간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네네. 다게스탄 지역인데요. 네. 시민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스킨십을 유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다게스탄 공화국은 약 주민들 중에 80% 이상이 다게스탄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주의, 예. 테러와 같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놓고 보면 다게스탄 왼쪽에 네. 체첸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고 체첸 공화국의 북서 지역에는 북오세티아라고 해서 과거에 베슬란 인질 사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네네네. 그런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군사 반란 이후에 그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연방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국내 정치적 행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는 행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뭔가 좀 강경해질 것이다, 아니다 축소될 것이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러시아 내부의 시선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정점이 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관점 이것들은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 그 효과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닌데요. 일단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6월 달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81%고요. 올해 평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경에 이제 러시안 필드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인데 이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수준인가 아니면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군사 반란 이후의 여론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 나타나게 될 여론에서는 일부 군사 반란의 효과가 나타나서 푸틴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 일부는 좀 빠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인 남녀 약 55%는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전쟁 필요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오히려 69%는 응답자 69%는 이 특별 군사작전이 러시아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서방 측 관점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바다 센터에서의 6월 22일 결과인데요. 여전히 전 국민의 75%가 전쟁을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이런 불안감들도 약 한 80%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은 공고하지만 전쟁의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과 같은 효과로 인해서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지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수가 있고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푸틴도 고려를 할 거라고 보세요? 푸틴 대통령도 준엄한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프리고진의 이번 군사 반란이 주는 러시아 국내 정치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다면 그중에 첫 번째가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특별 군사작전을 어떤 형태로든 종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 개인의 2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권력, 이런 권력의 장기화로부터 오는 피로감이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민심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게스탄 공화국을 방문한 것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상의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가깝게 접촉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또 러시아 당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군 장병에 대한 처우의 문제입니다. 사실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바로 러시아 정규군입니다. 왜냐하면
바그너 그룹 등 이런 어떤 민간 용병에 비해서 네. 임금이 거의 서너 배 이상 적게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바그너 그룹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뭐 수로비킨 특별군사작전 부사령관도 체포됐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 일부 가담한 현역 장병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목숨을 걸고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러시아 군 장병의 월급을 10.5% 올리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뭔가를 계속 살피고 뭔가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 통합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전쟁을 수행하고 것들. 있는 우리 예. 군 장병들. 그래서 군심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봤던 것이 서방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축출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존재하는 게 더 낫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서방의 시각은 말씀하신 대로 네. 치명적인 실패보다는 네.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로 규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이 내전으로 이어지고 네. 그래서 수많은 지방 그리고 소수민족 중심으로 구성된 이 지방의 분리주의나 극단주의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서방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른바 이제 급변 사태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네. 러시아 연방의 붕괴도 있지만 네. 이런 핵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의 상황을 봤을 때 네. 독재 없는 혼란보다는 네. 혼란 없는 독재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에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이런 시각을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쟁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제 뭐 빠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벨라루스로 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좀 이 우크라이나 전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군사 반란 사태가 좀 장기화되어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의 전쟁 지도부가 이 전쟁에 좀 전선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기를 바랬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 효과를 좀 거두기를 바랬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어쨌든 푸틴 대통령 체제의 내구성에 분명한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특별 군사 작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더 많은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지지가 어떤 전쟁의 좀 전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도 이런 점에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꺼려왔던 예를 들면 에이테크임스 전술 지대지 유도탄과 같은 사거리 300km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이런 무기를 전향적으로 앞으로 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발트 국가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마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의제인데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 이 문제가 바로 이 나토 정상회담의 중요한 그런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 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과로 규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반란으로 인해서 러시아 스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스파이가 미국 쪽으로 이제 많이 생겨날 기회다라는 이제 발언을 미국 CIA 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이고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국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실패로 규결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러시아의 힘을 빼서 전략적 실패로 규결하기를 원하는데 프리고진의 군사 반란 사태가 오히려 치명적인 실패의 시간을 더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걱정들도 있음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체제의 취약한 이런 네. 내구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취약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커지는 부분인 것이죠. 일종의 이런 정치 공작 내지는 심리전, 인지전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네.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에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 스파이와 같은 이런 의견을 좀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 사건이 어쨌든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 전략적 실패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네. 비물리적인 효과를 동원시킬 것이다. 그 노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